틀었잖아요. 보수 집회에서 틀고요. 예.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런 윤석열과 이건 내란이 지금도 이 시각에도 계속되는 흔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씨를 내란죄로 입건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엄히 다스려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용납이 되는 행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화기로 뭐 공포탄을 쏘고 실탄까지도 발사할 걸 무릅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다 불법인데요. 네.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 신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제거와 방지예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위해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근데 딱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경호법과 지금 형법이 충돌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이건 충돌이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불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뭔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보수 언론들과 네, 네. 이런 국민의힘 인사들은 거짓입니다. 충돌이 아니에요. 네.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 다 연금 안바 박탈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유예도 실형이니까요. 예. 선고가 될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지금 군 사병까지 동원했다라고 네. 합니까? 거기 보낸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또 기가 무슨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예.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개인의 용병을 자처할 수 있습니까? 박종준이라는 사람 정파성이 없습니까? 그냥 공무원이에요. 2번씩이나 출마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새누리당으로. 정치인이에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파 떠나서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하 직원들을 더는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대단히 무도하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내란 내 공범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예. 됩니다. 그 실제로 경호처 내부 저희도 취재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첫날 그냥 끝내지. 차라리. 차라리 첫날 끝내지. 그랬으면은 그 첫날에 있었던 사람들만 처벌됐을 텐데 2차 작전 다시 들어오면 진용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공무원들 다 범죄자 만들고 있다. 누가? 박종준. 네? 그다음에 김성훈 이런 경호처 매파들이 차장.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광우. 네.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이렇게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 내부에서는 그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멀쩡한 공무원들을 다 이걸 불법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공수처에 대한 한탄도 나오는 거예요. 작전을 시작했으면 그날로 끝냈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경호처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담 범위에 따른 이제 형사적 책임을 물려야 되겠지만 네.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무관용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질이 이건 사법 방해입니다. 네. 상권 분립 침해고 붕괴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죄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급의 간부들에게 가장 엄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피할 길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양형 단계에서 그렇죠. 고려해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니 법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야 민주공화국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피의자가 자기에게 청구된 영장을 환영하는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경호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이 3명의 간부부터 포함해 가지고 예. 가장 이거는 무관용에 엄벌을 해야 된다. 이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 예.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고 예. 다 체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나서서 예. 경호처 간부들 예. 해체에 저는 올인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실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을 다층적인 작전이 공성전에 매달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층적인 작전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도 상당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이 수뇌부 갈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뇌부 몇 명을 걷어내면 다 직장인들인 거예요. 맞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직업이 경호관일 근데 뿐인 막았잖아요. 거예요. 근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영혼 없는 관료라고는 하지만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집행하지 공무원이 자기 기분대로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저 누구지 류사명 총경 나오셔가지고 당시의 경호관들이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총 쏜다 어쩐다 뭐 총격전 난다 유혈 사태 난다 막 겁박을 하니까 거기에서 겁을 먹고 물러선 거다. 그래. 이게 말이 되냐? 앞으로 피의자들이 사설 경호업체 동원해가지고 무슨 사냥하는 엽총 들고 있으면은 피의자 구인 안 할 겁니까? 아니 뭐 위에만 가하면은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공권력은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불이 났고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 끄러 안 들어갑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물론 당연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과 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지금 생겨가지고 진압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안 싸웁니까?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경호처를 물론 쓴 용병으로 쓴 사설 용병으로 쓴 윤석열이 가장 문제지만 네. 이 경호처 내부에도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해야 지금 뭐 방금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경호처 폐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한겨레 신문이 주말 사이에 낸 보도를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를 관리하는 나라가 없다. 이게 그 박정희 때 만들어진 차지철 건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경호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지 윤석열, 전두환, 박정희 이런 개인을 경호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뭐 윤석열의 사병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짜증을 내던데. 아니 그것도 웃긴 게 본인이 사설 용병짓을 해놓고서 사병이라고 욕먹는 부르지 것도 말라고. 싫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참 뻔뻔합니다, 뻔뻔한데. 진짜 뻔뻔해.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 비밀 경찰국인가 거기에서 경찰 경호를 쪽에. 경찰 네. 쪽에서 경호를 하고 있고 아예 이거를 떼내 가지고 객관적인 조직에서 해야 된다. 대통령의 무슨 특수 조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 무슨 하명 부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바꿔야 되는 게요. 네. 이제 내란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계승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국회의장에게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에게 의전서열도 맡고 예. 글로 와서 모종의 협의체를 통해서 위기 수습을 하게 해야지. 이것도 자기들끼리 다 한패거리로 의심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계승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겪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이 좀 수정 보완될 부분들은 많이 있구나. 네. 이 부분은 보완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